이번에는 5장 전기철도 설비에서 차량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기철도 차량 설비의 절연 구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급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구간에서는 직류를 사용할 것이고요, 또 어떠한 구간에서는 교류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교류에서도 뭐 주파수나 위상이 다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어떤 교류를 사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철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갈 때, 지금 여기에서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곳이고, 여기는 A라고 하는 교류에서 또 다른 위상이 다른 B라고 하는 교류로 바꿔주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구간, 또는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꿔주는 이 구간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 이 설비에 이러한 절연 구간이 발생한다 이거죠. 절연 구간. 그러면 이 전기철도가 이 양쪽에 이렇게 같이 닿아 있으면, 철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양쪽에 여기도 닿아 있고 얘가 여기에도 닿아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어떠한 구간에서부터 어떠한 구간까지는 절연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간에서부터 어떠한 구간까지는 절연을 해줘야 된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기철도 차량 설비의 절연 구간의 내용입니다. 그럼 가항부터 읽어보게 되면, 교류 구간에는 변전소 및 급전 구분소 앞에 서로 다른 위상 또는 공급점이 다른 전원이 인접하였을 경우 전원이 혼촉되는 것을,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절연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때 전기철도 차량의 교류와 교류 절연 구간을 통과하는 방식은, 여기서 여기로 통과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 있냐? 역행 운전 방식, 타행 운전 방식, 변압기 무부하 전류 방식, 전력 소비 없이 통과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교류 방식은 여기를 지나갈 때 얘로부터 전기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를 안 받고 얘가 운행이 되려면, 진행이 되려면 관성에 의해서 지나가던가, 또는 내부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서 구동을 한다던가. 즉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차선으로부터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분리할 거다 이거.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여기로 지나가는 구간, 이쪽에서는 전기를 안 받는다던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만큼 지나왔을 때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교류 절연 구간에서는 이 전차를 운행할 때 역행 운전 방식, 타행 운전 방식, 변압기 무부하 전류 방식, 전력 소비 없이 통과하는 방식,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얘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교류 직류 또는 직류를 교류를 절연하는 방식은 교류 구간과 직류 구간의 경계점에 시설을 한다. 이 경계점에 시설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전기철도 차량은 노오프 상태로 주행한다. 여기서 노치 오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전압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전압 상태로, 즉 전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주행을 한다. 교류 직류 구간에서는, 절연 구간에서는 전기를 받지 않는 상태로 주행을 한다. 절연 구간의 소요 길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크, 잔류전압, 펜타그래프의 배치 간격 또는 열차 속도 등에 따라서 이 절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은 교류 절연 구간 통과 방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역률이 높을수록, 역률이 좋을수록 좋은 거죠.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가공연차 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m 이상인 경우에는 역률은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0.8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차 선로의 유효 전력이 200km 이상일 때에는 역률이 0.8보다는 커야 된다. 0.8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펜터그래프에서 전기철도 차량의 순간 전력이 6메가가 넘으면 이제 0.95 이상 되어야 되고, 얘가 6메가 이하, 2메가 이상에서는 0.93 이상 정도 되는. 이거 수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라. 200kW 이상에서는 0.8 이상은 돼야 되고, 얘가 2메가 이상에서는 0.93, 6메가를 초과하게 되면 0.95 이상의 역률을 유지해줘야 된다. 수치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생제동이 나와 있네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끊고 제동을 할 때 전원을 끊고 그 관성에 의해서 전동기가 움직일 때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제동 방식 중 회생제동은 이 관성에 의해서 회전할 때 그 발생된 전력을 다시 전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회생제동은 전기철도 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을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락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전차 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선로 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회생제동은 여기에서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받지 않고 얘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움직이게 되면 얘는 발전기가 됩니다. 이 발전된 전력을 다시 전차선로로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회생제동이란 말이에요. 회생제동. 근데 이 회생제동은 언제 하지 말아냐? 지락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전차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전력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선로의 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은 경우, 이것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죠. 다음 중 회생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라고 문제에 나올 수 있다. 회생 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철도 차량은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거잖아요. 그죠? 회생제동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아닌 다른 제동 시스템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전기철도 전력 공급 시스템은 회생제동이 상용 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도 차량과 전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전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발생된 전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요거 회생제동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이냐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기철도 차량 전기설비의 전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책.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전부는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충전부에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지물이 있고, 충전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충전부의 가장 대표적인 거? 급전선. 이거 충전부잖아요. 급전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전차선. 요 전차선. 얘도 충전부죠. 급전선, 전차선 이런 것들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된다.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은, 간접 접촉이라는 건 뭐죠?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충전부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이것은 기본절연인 거죠. 기본절연. 이걸 직접 접촉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 닿으면 감전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보호 본딩이나 자동 급전 차단을 하라 이거죠. 등전이 본딩을 하거나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거나 또는 사고 시 자동을
자동 급전 차단하여라 이거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는 노출된 도전성 부분은 고장 조건하에 부분 충전부와 유도 및 접촉에 의한 감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목적은 위험도가 노출된 도전부가 같은 전이가 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등전이를 만드는 데 있다 이거죠. 이러한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등전이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호용 본딩으로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동 급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항 보면 주행 레일과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호도체를 채택한 시스템에 운행되는 모든 전기철도 차량은 차체와 고정섭이 보호도체 사이는 최소 2개 이상 보호 본딩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전기철도예요. 얘가 차량 그리고 그 밑에 레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일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가 얘 레일. 그러니까 이 레일이 뭐예요? 바로 고정 설비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뭐죠? 마이너스 또는 접지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철도 차량은 모든 전기철도 차량은 고정설비의 보호도체 사이는 최소 2개 이상. 그러니까 얘는 레일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금속재 외함이. 왜? 사람이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몇 개? 2개 이상 돼 있어. 왜냐면 하나가 단선이 되더라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철도 차량은 차체와 고정섭이 보호도체 사이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보호용 본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와 주행 레일 같은 고정설비의 보호도체 간의 임피던스는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임피던스잖아요. 차체와 주행 레일과 같은 고정설비의 보호도체 간의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일 거예요. 임피던스는 이들 사이에 위험 전환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준 아래 표에 따른다. 이 값은 적용 전환이 50V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서 50A의 일정한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여기 보게 되면 기관차와 객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차는 뭐고 객차는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객차, 얘도 객차, 얘를 기관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기관차는 전기를 받아서 동력이 만들어지는 애예요. 이렇게. 즉 얘 실제 기관차라고 하는 건 뭐죠? 전기를 사용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실제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 객차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뭐야? 끌려가는 애예요. 끌려가는. 그러니까 얘는 동력이 없는 걸 우리 객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동력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애다 이거예요. 그럼 얘와 레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레일 간에 등전이를 만들어줄 거라면 외함이랑 얘 외함이랑 여기 간에 임피던스 값이 얘는 0.05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와 얘 간의 임피던스는 0.15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거. 왜 사람이 닿았을 때 객차를 닿았을 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숫자니까 암기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번에는 5장의 전기철도 설비 중 4절 전기철도 설비 및 안전을 위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피레기 설치 장소 및 선정입니다. 피레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피레기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레기 설치 장소입니다.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인 거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변전소 인입 측, 그러니까 변전소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 및 급전선의 인출 측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급전선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전차선과 중간중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변전소의 인입 측, 변전소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과 급전선의 나가는 측, 인출 측에 피레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 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에서 또 피레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나항 읽어보면 피레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계와 가깝게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누설전류 측정을 하도록 지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레기는 보호하는 기계와 어떻게 가깝게 설치해야 된다. 피레기의 선정을 보시게 되면 피레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밀봉형을 사용을 하고 유효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방전 개시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고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이거는 우리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서 다 공부를 하신 거죠. 방전 개시 전압이 그리고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속눈을 차단하는 능력이 크고 차단 성능이 회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피레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은 낮고 속률을 차단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이 감전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칭 전압이 교류 1kV, 직류 1.5kV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 이건 뭐예요? 저압이라는 거죠. 저압인 경우. 그리고 얘가 저압이 아닌 경우. 전압이 1kV 초과 25kV 이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보게 되면 먼저 공칭 전압이 1kV 또는 직류 1.5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간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성 도체 간의 이격거리를 우리는 공간거리다라고 해요. 도전성이 있는 물체 간의 이격거리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다니는 이제 보행하는 곳이 있다 이거죠. 얘를 보행 표면으로부터 이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가공 전차선의 그 위쪽으로는 3m 이상 이격을 하라 이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부터 이 측면에서는 1.45m 이상 이격을 하여라 라는 거고 이 사람으로 다니는 길 밑으로는 2.5m 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 이거. 즉 뭐가 전기, 철도 설비가 전기, 철도와 관련된 설비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위쪽으로는 3m 이상에 설치돼야 되고 옆쪽에서는 1.45m 이상 설치돼야 되고 지하로는 2.5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공구역에서. 자, 그런데 이 공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뭘 쓰냐면 충전부가 보행포연과 동일한 높이 또는 낮게 위치한 경우 장애물을 설치하다 이거예요.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하여라. 보호막을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장애물을. 그랬을 때 얘의 높이는 요 높이는 1.35m 공간을 유지한대요. 1.35m 된대요. 그리고 이 장애물과 요 거리는 0.3m 이상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요거예요. 보호망의 높이는 1.35m 이상 그리고 이 보호망과 이 보행 표면 간의 거리는 1.3m 이상
하여라 이거죠. 얘는 이제 공공구역에서 이 거리가 되는 거고 얘는 제한구역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을 때 얘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요게 이제 3.5m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2.25m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3m가 된다. 그리고 보호망을 설치할 때는 요것이 1.5m가 되는 거고 요거의 거리가 이제 0.6m가 되는 거죠. 고압 이상에서는. 요거는 저압. 그다음 거는 고압에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격거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얘는 교류 1kV, 직류 1.5kV 이하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교류 1kV 초과 25kV 이하에서의 거리이다. 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에 레일 전위의 위험에 대한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교류 전기 철도이고 아래 거는 직류 전기 철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레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레일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일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뭐 침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 레일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체가 접촉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인체가 닿게 되면 감전이 발생하겠죠. 감전. 그러면 인체가 닿았을 때 접촉 전압이 생기겠죠. 접촉 전압. 그러니까 뭐 작업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닿았을 때 요 인체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우리는 접촉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최대 허용 접촉 전압 이런 거예요. 최대 허용 접촉 전압,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압이 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사람이 닿는 시간, 순시 0.5초 이하. 얘는 300초 이하. 여기는 300초를 초과할 때,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0.5초 이하. 얘는 300초 이하. 당연히 0.5초를 초과하고죠. 300초 이하. 그리고 300초를 초과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0.5초라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70V. 300초 이하 같은 경우에는 65V. 300초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60V 뭘로?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언제? 교류에서. 그렇죠? 교류에서. 자, 그럼 얘는 직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직류 시스템에서는 얘는 535V. 300초 이하에서는 150V. 그 다음에 영구적이다라고 하면 120V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시간별로 이 허용 접촉 전압 요 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이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 값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값은 요 값
이하로 되어야 된다. 이거 이하. 그럼 결국에는 이 허용 접촉 전압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감전의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럼 이 허용 접촉 전압을 낮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류 방식도 있고 직류 방식. 교류 방식에서는 접지극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접지를 더 한다. 등전이 본딩을 한다. 그 다음에 전자적 커플링을 고려한 귀선로를 강화한다. 전압을 제한한 소자를 적용을 하고 전압을 낮춘다는 얘기죠. 보행 표면에 절연을 한다. 즉 보행 표면과 저 선로가 닿지 않도록 단락 전류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트래핑 시간을 감소한다. 즉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차단되도록 한다라는 방식이겠고, 직류에서는 고정 조건에서 내일의 전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도성 구조물의 접지를 보강한다. 결국은 접지를 보강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 제한 소자를 쓰고 귀선도체를 보강하고 표면에 절연을 하고 사고 시 사고가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감소한다. 즉 접촉 전압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식 방지입니다. 전식 방지.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부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레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레일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철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럼 전기는 전차선에서 전기를 공급을 하겠죠.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집전 장치에 의해서. 그럼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정상적일 때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얘가 이렇게 레일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지표면. 근데 이 지표면 밑으로 예를 들어 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관이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누설 전류가 발생해요. 누설 전류가. 그럼 이 누설 전류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이렇게 전류는 무조건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야지 흐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류가 나가는 이 부분에서 전기적 부식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기적인 부식을 전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식. 이러한 전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주행 레일의 귀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누설 전류에 의해서 케이블, 금속재, 지중관, 선로의 구조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해야 된다. 지중해 케이블이라든가 금속재, 지중관로라든가 선로의 구조물들이 누설 전류에 의해서 어떤 부식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해줘야 된다. 전기철도 측 전식 방지 또는 전식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변전소, 즉 전기철도 측에서 전식 방법인 거죠. 전기철도 측에서는 변전소 간격을 줄여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기에 이제 변전소를 넣는다 이거죠. 변전소의 수를 많이 한다. 레일의 본드의 양호한 시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류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귀선을 레일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레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 겨울에 얘네들이 수축 팽창을 하잖아요.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중간 기계적으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전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전기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본딩이라고 얘기해요. 레일의 본딩. 그렇죠? 그러면은 레일의 본드의 양호한 시공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전기 저항이 작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랫값을 감소하. 그래야지 여기에 저항이 낮아야지 얘가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 레일의 저항은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일의 본드를 양호화. 장대 레일을 채택한다. 그러니까 레일이 긴 거 쓴다 이거. 레일이 긴 거. 레일이 긴 거를 채택한다. 절연 도상 및 레일과 침목 사이에 절연층을 설치한다. 즉 이 레일을 대지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절연 강화한다는 얘기죠. 절연을 강화하게 되면 누설 전류가 작아지겠죠. 뭐 기타 다른 방법 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금속관에서 얘네들은 어떠한 시공을 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지금은 뭘 한 거예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철도 측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식이 방지하도록 한다라는 거고, 나항 같은 경우에는 전식이 방지하도록 지중해 설치되어 있는 관로라든가 케이블 또는 금속재 구조물들에서는 전식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배류 장치를 설치한다. 뭐 코팅을 한다. 전류가 못 흐르게끔 금속재 접속부를 절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절연한다고요. 여기를 전기적으로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전류가 이렇게 못 흐르잖아요. 저항이 커버리게 되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접속부를 절연한다. 그 다음에 저준위 금속재를 뭐 채택을 한다. 그러니까 전식이 잘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금속을 쓴다인 거예요.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증대한다. 여기를 이제 유기간의 이격거리를 넓힌다. 금속판 등 도체로 차폐한다. 이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금속 도체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식이 발생하지 않고 얘가 그냥 이쪽으로 흐르게끔 중간에 금속 도체로 차폐한다. 이것이 이제 금속관로 측에서의 전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겠다. 두 가지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식이 발생을 하는데, 즉 지중해에 있는 금속관, 케이블 또는 금속재 구조물이 전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차선 측에서 할 수 있는 전식 방지 대책이 있을 거고, 그 지중해에 있는 금속 구조물에서 할 수 있는 전식 방지 대책이 있겠죠.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설 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레일이 있다라고 볼게요. 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차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전선, 전차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전기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귀선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했죠.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지라고 보겠습니다. 대지라고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흘러야 되지만 여기에서 누설 전류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죠. 누설 전류. 그러면 이 레일과 대지 간의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지 간의 저항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레일이 비접지식, 그 다음에 접지식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를 만약에 비접지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비접지로 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레일의 전위가 상승이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체 감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얘를 접지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접지식으로 하면 인체 감전은 줄어들어요. 레일의 전위가 낮아지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설 전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전류가
증가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뭘 채택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요 비접지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를 어떻게 해요? 줄이기 위해서 비접지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귀선 전류를 금속 귀선로 내부로만 흐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상 운전 시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 값을 보게 되면 철도 선로 레일 같은 경우에는 0.5 지멘스 퍼 킬로미터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를 저항의 단위로 볼까요? 저항 R은 컨덕턴스 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0.5면 2옴 이상이니까 이하니까 얘는 초과가 된다. 저항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 저항을 증가하라 이거예요. 2옴 초과. 왜? 누설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자, 이 레일을 비접지로 하게 되면 레일의 전위가 올라가고 인체 감전이 우려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설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근데 접지식으로 하게 되면 누설 전류는 증가하지만 레일의 전위는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비접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누설 전류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얘 레일과 대지 간의 저항은 2옴을 초과해야 된다고요. 그걸 다시 쓰게 되면 0.5 모 또는 뭐 지멘스 퍼 킬로미터 이하로 하라 이거예요. 컨덕턴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레일과 대지 간의 저항 값을 크게 하라 이거예요. 크게. 이온보다 높게 하여라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왜 이하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누설 전류를 뭐 하기 위해서? 작게 하기 위해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선 시스템의 종방향 전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 레일 사이에 저저항 레일 본딩을 접속하여 전체 종방향 저항이 5%를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일을 귀선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레일을 귀선으로 쓰는데 얘네들이 중간중간 접속점이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여름 겨울에 수축 팽창을 하게 되니까. 그럼 얘를 서로 레일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레일을.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야지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야지 누설 전류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저항 레일 본딩을 접합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낮도록 여기를 서로 연결하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체 저항에 대해서 5% 이상 증가. 그러니까 얘네들로 인해서 저항이 5% 이상 증가가 하지 않게 하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귀선 시스템 어떤 부분도 대지와 절연되지 않은 설비, 즉 대지와 접속된 설비랑은 연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이 귀선 시스템 레일은 어떠한 설비가 얘가 접지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랑 이렇게 연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접지된 설비와 연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죠? 대지와 절연되지 않은 설비와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접지된 설비와 연결하지 말아라 이거죠. 다음에 직류철도 시스템의 매설 배관, 케이블 인접한 경우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 주행 레일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금속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다면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를 1m 이상 이격하여라. 왜? 누설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6번에 누설 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 누설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누설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라 이거죠. 누설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전자파 장애 방지라고 나와 있네요. 읽어보면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뭐 이를 방지하도록 뭐 시설하여라. 그러니까 전자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의 경우 전차선로에 발생하는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은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안테나까지의 10m 떨어진 지점에서 6K 이상 측정하고 각 측정한 첨드값의 평균값은 전자파 적합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럼 전차선로가 이렇게 있다면 뭐 여기에는 우리가 궤도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죠? 궤도가 뭐예요? 궤도는 도상, 그 다음에 레일, 그리고 또 뭐예요? 침목. 이거 궤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레일이 있고, 뭐 여기 침목이 있고, 여기에 뭐 도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그죠? 어떤 중심으로부터, 예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6회 이상 뭘 한다는 얘기예요.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떨어진 점에서 6회 이상 측정하고 각 첨두값의 평균 값이 어떤 규정이 있겠죠. 어떤 규정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 기준은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측정 안테나까지의 10m 떨어진 요 점에서 6회 이상 측정했을 때 첨두값의 평균값이 어떤 규정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유도장애 방지 시설을 보게 되면 교류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기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뭐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뭐 시설을 하여라. 여기 전차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약전류 전선이 있다라고 하면 얘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전자유도장애 또는 뭐 정전유도장애에 의해서 어떤 장애,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